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카데미 보라국어에서 중등부 팀장을 맡고 있는 노미영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름방학 예비고1 국어 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왜 지금부터 국어를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개정 교육 과정 속에서 국어의 변화를 보시면 학생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바로 선택 과목의 폐지입니다. 보시면 지금 문학, 독서, 기존에는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언어와 매체 안에 문법이 있었고 화법과 작문,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문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이 폐지되면서 이제 언어와 매체에 있었던 문법이 학생들이 피할 수 없는 필수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가장 국어에서 시작하기 어려워하는 게 바로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극복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도 문법이고요. 그래서 기존 학생들은 이 문법을 전략적으로 포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은 이제 문법을 중학교 때부터 탄탄하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국어를 지금 시작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국어를 크게 문학과 비문학, 문법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문학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바로 외부 지문입니다. 중학교 때는 사실 문학이 배운 내용에서만, 배운 작품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시험을 봤고요. 정말 조금이라도 모르는 작품이 등장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난이도를 이만큼 높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고등국어에서는 외부 지문이 당연한 거고요. 특히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모르는 지문을 본다라는 걸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전문학. 학생들이 처음 이제 고전문학을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지문들은 모두 고1 3월 모의고사 기출 지문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기준으로 사실 몇 달 남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풀어야 되는 게. 네, 고1 지문들은 굉장히 고전문학이라고 해도 현대어풀이를 많이 해줘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슬카지 논이노라 이 표현 하나에 우리 친구들이 나 이거 못 읽는 거야 하고 포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점수 차이가 좀 나게 되고 또 비문학도 보시면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비문학 지문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술술술술 읽히는 수준입니다. 어휘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런데 지금 이 지문에서 동질적이다, 쾌락주의, 그리고 상충할 수 있어 이런 단어들이 어휘도 굉장히 어려운 어휘들이 등장할 뿐더러 내용조차도 학생들이 정말 관심 없고 모르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이걸 읽고 독해를 하고 문제까지 풀어내야 합니다. 당장 3월에요. 내년 3월에. 또 특히 문학에서 학생들이 크게 다른 점을 느끼는 게 크게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중학교에서는 사실 예를 들어서 품사가 시험 범위라고 하면 그 품사만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봤으면 돼요. 그러면 품사가 사실 단어의 갈래인 걸 몰라도 외워서 시험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품사가 중학교 교육과정 내내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서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도 국어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고등 문법에서는요, 중학교 문법은 당연히,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은 당연히 알아야 하고 앞으로 배울 문법들의 그런 개념들이 종합적으로 응용까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중학교 때 시험 보고 당연히 까먹었는데 고등학교에서 와서 문법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중학교 3년 동안 배웠던 문법까지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학교 때는 분명히 국어를 막 올 A를 받고 심지어 올백 받았던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국어 시험을, 내신 시험을 봤을 때 2등급 받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1 첫 중간고사 내신이 끝나고 나면 어머니들이 전화 진짜 많이 오세요. 상담이 진짜 많이 와서
우리 아이가 국어 되게 잘했는데, 국어 영재였는데, 뭐 일주일만 공부하면 100점을 받았는데 왜 이러죠? 성적 왜 이러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차이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차이를 빨리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지금 중학교 실력으로는 고등학교 국어 점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국어도 주요 과목이잖아요. 저는 주요 과목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쌓아야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주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중학교 때 국어학원도 안 다녔고 고등학교 때 와서도 국어학원 안 다니는데 내신도 모의고사도 잘 나오는데 점수? 이런 혹시 지인 엄친아 엄친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국어가 고등국어가 쉽구나, 혹은 준비 안 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국어의 시간을 어떻게 쌓아왔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내내 책만 읽었어요. 취미가 책 읽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1, 고2 모의고사 정도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막 신문이나 뉴스나 아니면 역사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어려운 것들을 읽다 보니까 되게 독해력이 높아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쓰는 걸 좋아해서 쓰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국어의 시간이 채워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우리 아이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 아이의 국어의 시간은 웹소설은 만화는 안 됩니다. 오히려 웹소설은 어휘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 아이가 양질의 국어의 시간을 얼마나 채워왔는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실제로 고등국어를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한 중2 때부터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좀 반항을 하죠. 왜 이걸 봐야 되냐? 이거 고등학교 건데 왜 읽어야 되냐? 그럼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 국어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힘든 걸 좀 감수하면 나중에 편해질 거라고. 사실 중2 때 시작해도 되고요. 중3 때 시작해도 되고, 중3 여름 때 시작할 수도 있고, 중3 겨울방학이 가장 많이 시작하죠. 예비고1 겨울방학 때. 아니면 내신 들어가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내가 경쟁할 이 친구들이 국어의 시간을 쌓아온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저는 그때 가서 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지금 중2 때부터 그 시간을 쌓아가는 그 시간이, 국어 공부할 시간이 중2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고1 때가 많을까요? 당연히 중2 때가 많겠죠. 그래서 그대의 미래의 고통을 땡겨와서 지금 하는 거다. 미래의 그대가 고마워할 거다라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여름부터 최대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여름방학, 사실 여름방학은 이것보다 짧은데 내신이 끝나고 나면 한 주 쉬고 바로 여름 커리큘럼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학생들에게 고등 모의고사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난이도가 달라지고 심지어 시간까지 부족해진다는 거 이렇게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여름 커리큘럼을 통해서 쭉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냐, 그리고 지금 고등부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는 여름방학 특강반도 있어서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문의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저희 중등부랑 고등부가 같이 진행하는 반의 경우는 이제 정규반하고 심화반이 존재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일단 개념은 동일해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고등부 공부가 체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념은 동일한데, 예를 들어서
단어법이라는 걸, 단어법과 역설법을 중2 때 처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교과서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반어와 역설을 그때는 아주 쉬운 작품으로 공부를 해요. 근데 이 반어와 역설이 고등부 때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고3조차도 이걸 구분하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어와 역설의 개념을 배우는 건 동일한데 이제 정규반의 경우에는 물론 다 고등부 제재를 사용하는 건 동일해요. 고등부 기출 작품들을 사용을 할 건데 좀 더 유명한 작품들, 학생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작품들로 공부를 할 거고요. 심화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작품들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심화반을 저희가 개설을 하는 이유가 얼리버드 반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얼리버드 반이라고 해서 중2, 뭐 예비 중2 겨울부터 뭐 중3 1학기까지 이렇게 이미 벌써 예비 고1의 과정들을 겪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미 유명한 작품들은 좀 많이 봤어요. 물론 그 친구들도 아직 뭐 완전히 체화됐다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심화반이 존재하고요. 또 타학원에서 이미 고등국어 모의고사 풀어본 친구들 또 심화반을 추천을 하고 사실 지금 단계까지는 실력의 차이보다는 사실 성실함의 차이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국어 공부할 의지가 있고 숙제를 굉장히 성실히 해오고 또 조금 어려워야 흥미를 느낀다라고 하면 심화반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고등국어를 막 시작하겠다 이런 친구들은 정규반을 추천드리고 또 고등부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특강의 경우 컨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조금 문학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문법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아이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시는 게 저는 이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의 컨셉 혹은 선생님과 잘 맞느냐 혹은 이렇게 듣고도 만약 잘 모르겠다 어떤 게 우리 아이에게 최선의 선택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과 반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심화반의 경우에는 원장님과 제가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정규반은 저랑 민초원 선생님이 각각 진행을 하게 됩니다. 민초원 선생님 경우는 지금 중3 친구들 중1 때부터 쭉 끌고 오셔서 지금 친구들의 관리라든지 우리 친구들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심화반의 경우에는 지금 지속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7주가 끝난 다음에 내신반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중3의 경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나눠져 있지 않고 시험 한 번만 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또는 뭐 시험을 2번 보더라도 나는 굳이 내신을 학원에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혼자 할 수 있다. 혹은 내신 점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고등부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지속반에서 지금 이런 컨셉의 수업을 쭉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이때는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여기 정규를 듣던 친구들이 들어와도 쭉 들을 수 있도록 반을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속반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학생들이 여름에 공부를 해보니까 와 이거 여름 실주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내신 혼자 할게요 하고 지속반을 듣는 친구들이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반을 올해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규반 듣다가 지속반으로 이동하는 거 괜찮아요. 그럼 이 여름 국어 수업의 이제 첫 번째 목표는 고등부 적응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가장 국어를 많이 시작하는 게 예비 고1 겨울이거든요. 한 12월쯤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딱 처음으로 이제 고등국어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 난이도 차이라든지 아니면 숙제의 양, 뭐 수업의 그 난이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때부터 국어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 과정을 저희가 재작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여름부터 친구들을 훈련을 시키니까 그 친구들이 훨씬 겨울에 적응도 빠르고 적응을 빠르게 하면 성장도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고등국어 소개를 해주고 고등국어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이런 관리 체계들도 고등부와 중등부의 스타일을 섞어서 학생들이 잘 훈련되고 잘 적응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브릿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양한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 만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학생에게 맞는 수업을 선택해 주시면 네, 정말 알찬 여름 보낼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아카데미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보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회 같은 경우는 예비고1 아이들 대상으로 과학 선행을 어떻게 시작하고 고등과학이 어떤 시각으로 진행이 되는지 안내해 드리기 위한 설명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2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과학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학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뭐 이렇게 물화생지 1에서 한 2-3과목 정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학점이수라 그래서 대학에서 꼭 들어야 되는 이거를 우리 과를 오려면 꼭 듣고 와 라고 하는 과목들을 권장하거나 아니면 이거 안 들으면 지원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과목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지금 배우는 내신 통합과학을 하고 이 과목이 그대로 3학년 때 수능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공부를 해놓고 2, 3학년 때는 계속 모의고사에서 통합과학을 계속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2, 3학년 때 내신 하면서 모의고사 준비는 통합과학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쭉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좀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2학년에서 좀 크게 바뀌었는데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일반 선택이라 그래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은 핵심 과목이라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 그 과에서 너 우리 과를 오려면 이 과목이랑 이 과목은 꼭 듣고 와야 돼 라고 하는 핵심 과목이 있어요. 안 듣고 오면 지원할 수 없게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안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진로를 빨리 선택을 좀 빨리 해라. 내가 가고 싶은 학교와 과가 어떤 건지를 빨리 정해서 그 과에서 원하는 또 그 학교에서 원하는 과학 과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네가 1학년 이제 넘어가는 통합과학 끝나고 2학년 올라가는 때 선택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거 듣고 와 라고 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로를 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좀 이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는 어떤 대학교, 어떤 과를 갈지 큰 그림은 좀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지 1학년 2학기 때 학교에서 열리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중에 어떤 거 이런 식으로 루트를 타야지 라고 하는 게 잡히니까 1학년 중간고사 여름방학 때까지는 큰 그림을 미리 좀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2학년 내내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동안. 근데 그거를 한 학기에 끝내기 때문에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애들이 공부하는 그러니까 양도 많고 시간 투자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 과목 같은 경우가 빠진 과목도 있지만 화학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좀 유전이 빠지면서 쉬워졌고 나머지 과목들을 제가 봤을 때 좀 쉬운 단어는 빼버리고 어려운 단어는 막 넣고 이래가지고 과목 자체는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과를 공대나 뭐 의대, 의학 쪽을 가고 싶어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화학이나 물리 선택하고 생 세 개를 선택하죠.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개정 전은
수능에서 원과 이과 같은 이과 애들은 선택 과목으로 2과목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2과목이 과랑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수능에서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공대를 가는데 생물이랑 지구과학을 봐서 대학을 가고, 그러니까 물리는 하나도 모르는 채 대학을 가고 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과학이나 지구과학 쪽으로는 이제 도망갈 수 없다는 거죠. 단순 암기 쪽으로는.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물리화학을 좀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네들 이제 핵심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과에서 권장하는 과목 같은 경우 이걸 듣고 오면, 이수하고 오면 우리 과를 오는데 약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줄게, 플러스 점수를 줄게 라고 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 권장 과목에 들어가는지 체크를 미리미리 좀 하셔가지고 선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로 선택 권장 과목 8가지가 모든 학교에서 다 열리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수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수업해야 되는 그 범위 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열리는 과목이 있고 안 열리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 과목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권장하고 있는 과목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택 과목, 그 다음에 핵심 과목, 권장 과목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종 이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알아봐야 되는 것도 많고, 자, 학생들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보기도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공부하는데 시간을 좀 오래 이제 내가 공부하는 과목이 좀 많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부모님들이 좀 이제 서치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이들이랑 많이 대화를 하면서 어떤 대학, 어떤 과를 갈지 확인한 이후에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이 쉬는 타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 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신이 망했다고 해서 난 정시에 올인할 거야. 그래서 내신을 버리고 정시 준비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좀 끝났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준비하면서 통합과학 계속 가져가면서 내신까지 같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통합과학이나 이런 선행들을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이게 개정통합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 고1 통합과학은 공통과목이자 수능과목이고, 통합과학의 내용이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우는 진로선택 과목이나 아니면 일반선택 과목이랑 연계가 다 돼요. 그래서 100% 연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통합과학 하면서 2, 3학년 거 하고 3학년 때 다시 통합과학을 하면 조금 더 통합과학이 쉽게 느껴질 수 있게끔, 이해가 좀 더 잘 되게끔 해서 연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것 하나 버리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신에서 통합과학이 단위수가 좀 큽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 한 학기에 4단위고 거기에 과탐실이라고 해서 과학탐구 실험이 한 단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수학점이 좀 크기 때문에 등급을 좀 이제 잘 맞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신 점수도 수능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시 런을 할 수 없다. 정시에만 올인을 할 수가, 통합과학에만 올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봐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학년 과탐 선택 과목을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를 체크를 하려면 고1 여름방학 때까지는 내가 어떤 과에 갈지 진로의 큰 그림이 좀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능통합과학이랑 내신통합과학은 좀 다르니까, 내신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애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 통합과학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 그냥 술술술술 흘러가면서 내용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너무 잘 돼요. 수업 시간에, 이해 너무 다 잘했어. 라고 하는데, 시험을 맞으면 100점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범위도 많고, 그 다음에 이게, 통합과학 같은 경우 이제 물리화학이 킬러 단원으로 나와요. 물리화학이 킬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은 물리화학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들이 막 손도 못 대게 물리화학이 막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통합과학 물리화학은 기본적으로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3월달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2바퀴 정도는 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으면 뭐 10화까지 치는 거. 그래서 2바퀴 정도 돌리고 오기 때문에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킬러가 많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준비가 되는 학생들은 여기 이제 잘 하죠. 근데 문제는
애들이 저기에서만 여기 얘를 어려운 걸 공부하다가 지구과학이랑 생물에서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맞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하는 게 3월 내신부터 본격적으로 대부분 하거든요. 아니면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하든지.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이 좀 크고 준비를 할 때 암기 과목이니까 대충 이제 큰 그림에서 이렇게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낚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 낚시에 걸려가지고 틀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이 킬러는 맞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건 맞다. 근데 저 파트는 중학교 때부터 선행을 몇 번씩 돌리고 오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킬러는 맞지만 문제를 다 이제 풀 수 있을 정도로 애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틀리는 파트는 지구과학이랑 생물에서 단순 암기, 낚시 문제에서 틀리기 때문에 얘가 등급을 좀 결정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통과 선행을 해야지 라고 하면 좀 늦는 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뭐 고등선행, 과학, 통합과학 선행을 시키세요 라고 추천은 드리지 않고요. 좀 이제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지고, 그 다음에 중등 내신을 좀 이제 잘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늦어도,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애들이 미리 중학교 2학년 때 나 과학 선행 시켜줘 라고 하면 그때부터 선행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늦어도 중학교 3학년 이번 여름 학기에는 통과 선행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좀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통과 선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과 선행은 물리, 화학 어려운 단원을 여름방학 때 시작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예비고일 이 3학년 내신이 끝난 이후에 다시 전범위 통합과학을 한 번 더 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게 작년이 개정 첫 해였고 올해가 개정 두 번째 해인데 작년에는 선생님들이 개정되고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어떻게 내야 되는지 이제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내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난이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작년에 1등급 컷이 한 90점대 중후반, 95점, 96점 한 문제 정도 틀렸을 때 한 문제 또는 1.5문제 정도 틀렸을 때 1등급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80점대 중후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10점 이상 훅 떨어졌다는 건 난이도 자체가 좀 이제 많이 상승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학교별로도 심화 정도랑 유형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은 과학 선생님이 물화생지 파트가 통합과학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 4분이 자기 전공 과목을 심도 있게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한 분이 들어오세요. 한 분이 들어서 내 전공 과목은 좀 심도 있게 가르치고 전공 과목이 아닌 건 좀 이제 크게 넓게 해서 가르치는데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같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과목 선생님들이 내가 입안에 혼자 들어가지만 시험 문제는 입안에서 배우는 내용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애들이 느꼈을 때는 좀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통합과학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내신도 준비를 할 때는 중학교 내신은 한 3주, 4주 정도 준비하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내신은 이제 벼락치기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벼락치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범위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나올 만한 점수가 이제 90점은 넘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선행을 중학교 때 이제 고등선행을 하는데 고등선행은 내신이랑 다르기 때문에 큰 범위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항상 1등급을 맞았고 고등선행을 했던 학생인데 고등학교 와서 내신에 들어가면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건 고등선행, 여기서는 이제 큰 그림을 봤다면 고등선행에서는 깊게 심도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좀 안 돼서 그래서 애들이 나는 통합과학을 2번 듣고 중학교 때 물리도 듣고 화학도 들었어요 라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시험 준비를 할 때 난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이미 공부가 되어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착각을 해가지고 처음 듣는 애들보다 공부를 좀 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 듣는 애들이 오히려 점수가 좀 더 잘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 준비를 할 때는 중등에서 했던 선행 같은 거는 이제 좀 이제 도움은 되지만 그런 것들은 좀 다 잊어버리고 아예 기본부터 다시 쌓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과 난이도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다음에 계속 이 유형들을 계속 반복 학습하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통합과학
1과 2를 소개하는 단원인데 얘네들을 보면 지금 1단원 같은 경우가 새로 추가가 된 단원이고요. 나머지 과목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과목들 단원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단원 같은 경우가 이제 교과서에는 되게 단순하게 나왔는데 학교별로 매우 상이하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프린트를 이용해서 좀 더 어렵게 문제를. 그래서 여기에서 애들이 이번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측정 표준과 정보에서 킬러 문제들이 좀 나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화학이나 물리 파트에서 좀 많이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통합과학 2 단원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화환원 중화반응이 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랑 그다음에 여기 지금 2학기 같은 경우는 이 파트가 완전 킬러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어렵다 그럼 여기 지구 환경 변화 엘니뇨 라니냐 나오는 그 파트를 애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전기 에너지 생산 같은 경우는 수송이 빠졌기 때문에 단원의 난이도가 크게 좀 낮아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을 선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 중3 애들이 어떤 식으로 통합과학이랑 그다음에 수능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이제 스케줄 커리큘럼을 봐주시면 중학교 3학년 지금 시작되는 여름방학 때는 이제 통합과학 선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들이 통합과학 선행 이제 시작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때부터 2학기 중간고사까지 한 8주 정도 나와요. 그래서 8주 동안 통합과학에 나오는 주요 단원 물이랑 화학 파트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던 그 파트를 조금 이제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파트 보고 나는 통합과학 선행을 이미 좀 했어 라고 하는 애들은 여름방학 때 일반 선택 여기 겨울방학 때 시작한 이 일반 선택 개념을 여기에서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좀 되어 있는 애들은 놀지 말고 8주 동안 일반 선택 개념이라도 한번 들어라 라고 하는 거 추천드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아마 8월 말까지 8주 정도 나오고 9월, 10월은 중학교 3학년 내신이 들어가요. 그리고 11월에 이제 내신이 완전 다 끝나버리거든요. 3학년은 빨리 끝나니까. 그러니까 11월에 내신이 끝나면 모든 학원들에서 이제 예비고일 애들 대상으로 막 특강이 쭉 열리거나 아니면 정기 수업이 쭉 열리는데 그때 통합과학 전범위를 좀 이제 천천히 가는 반 12월 달부터 시작하면 아니면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핵심 특강 요거나 아니면 이때 그 잠깐 사이에 요 선택 개념 일반 선택 개념을 잠깐 사이에 특정 과목 선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겨울 대개강에 들어가면 통합과학 전 범위를 돌리는 원투 전 물화생지 전체 범위를 돌리는 수업을 꼭 듣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통합과학 선행을 해야 돼? 라고 해주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고1 내신을 위해서는 중3 겨울방학 때 일반 선택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일반 선택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무조건 통합과학을 들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통합과학을 여기서 물화 한번 듣고 여기서 전범위 듣고 1학기 내신 들어가면서 바로 학교에서 나오는 내신 기출을 풀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준비가 돼야지 많은 범위의 내신을 소화해낼 수 있다. 그래서 1학기 내내 3월달부터 7월달까지 7월 중순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학교 때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1학기 통이 내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름학기, 2학기 중간고사 가기 전까지 이 여름학기가 좀 짧아요. 한 4주 정도 나오는데 이 4주 동안은 2학기 통과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화환원, 중화반응 거기 파트가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거기 킬러 단원을 한번 보고 4주 동안 보고 2학기 내신을 해야 된다. 근데 난 이 단원이 좀 괜찮아. 되게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 파트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요때 난 얘를 안 듣고 그냥 놀지 말고 일반 선택 심화나 아니면 일반 선택 심화 킬러 단원을 1단원 4단원 일반 선택에서 화학 같은 경우는 심화 파트거든요. 그래서 거기 파트를 좀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2학기 내신하고 겨울방학 올라가는 고1 겨울방학 때는 이제 2학년 때 내가 선택했던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을 선행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과목이 많으니까 선행을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정도 빠르게 선행을 돌려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3 지금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건 중3 지금부터 여름방학부터 통합과학, 물리, 화학 파트 선행은 꼭 준비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요번에 개강을 하는 통합과학 물리화 필수 개념 완성은 8회로 진행이 되고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시중 교재에다가 줄 긋고 하는 건 좀 도움이 잘 안 돼요. 물론 시중 교재를 참고는 할 수는 있는데 내용을 저는 다 거의 대부분 판서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 있는 자체 교재 같은 경우는 문제 교재, 과제 교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판서로 진행되는, 저희가 판서하는 내용을 아이들이 노트에다 필기를 하고 내가 필기한 노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래서 내가 노트, 그러니까 제 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판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조금 난 이 판서만으로는 좀 부족하네 라고 하면 이제 시중 교재 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내용 같은 경우는 한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문제, 기본 개념 문제나 이제 고등 기출 연계 문제를 이제 연계 연습을 시키고, 테스트가 여기서 나오는 테스트가 기본 개념이랑 고등 기출에서 이제 킬러 단원이 아닌, 킬러 부분이 아닌, 고등 기출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서 고등 맛보기로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문자는 이런 식으로 성적 문자, 오늘 어떤 수업 나갔고, 과제 어떻게 되고, 몇 점이고 하는 걸 매주 문자로 성적 발송을 해드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매주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달 점수가 나오면 재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재시험이 볼 정도가 아니라 아이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 클리닉 별도로 진행하면서 내용을 채워나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개강하는 물리화학 8주 커리큘럼이고요. 통과 화학 파트와 물리 파트. 그래서 얘네들이 8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 지구과학, 엘리뇨, 아리니아 나오는 그 파트까지 해가지고 8주 완성으로 주요 단원을 마무리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개강하는 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 토요일 반부터 일요일 요 세 반은 5월 개강 반임이에요. 5월 미리 개강을 해가지고 2시간씩 좀 길게 가는 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개강하는 반이 요 파트, 일요일날 1시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반 하는 수업이고, 내용은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짧은 8주 안에 전체 커리큘럼을, 아까 8주 커리큘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30분 정도 더 시간이 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은 좀 이제 마무리가 됐다. 나는 지금 이제 그 일반 선택을 좀 선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일반 선택, 화학 파트가 이번에 이제 개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는 1단원과 4단원이 킬러 단원인데 그 1,4단원을 마무리하고 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배우는 화학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 거기에 나온 이제 기본 개념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기본 문제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보는 단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 얘는 기본 말고 좀 심한 문제도 풀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면 추가 프린트 줘가면서 아이들 이제 개별적으로 이거 한번 풀어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 계속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시간표가 1,4단원 특강 같은 경우는 여기 일요일날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열리는 거, 12월부터 개강하는 반이 있고, 요거는 김범석 선생님이라고 저희 화학 선생님이 1단원, 그러니까 3회 완성반이고요. 1단원 집중반, 그 다음에 얘는 3, 4단원 집중반 해서 평일에 3시간씩 열리는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지금 어떤 걸 선행을 해야 되는지, 우선 통과를 듣지 않은 친구들은 통과 선행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통과 뭐 여러 번 들어가지고 통과 선행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 화학 기본 이제 킬러 단원들은 지금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김범 선생님이고, 아까 통합과 같이 해주신 노영숙 선생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이 되는 거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제 데스크에 말씀을 해주시면 데스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싶으면 저랑 통화를 원하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종민입니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고, 저는 이제 여기에 뭐 학력 이런 걸 제시하는 것보다 애들한테 내 수업을 나타냈을 때 키워드를 던져봐 했을 때 애들이 제시해준 키워드를 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 수업은 2번, 3번, 4번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제풀이에 지켜지는 스킬과 풀이에 좀 특화되어 있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하게 이제 몇 개의 기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연습을 하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나 수능을 대비하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과 6번은 당연히 강사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동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재자랑을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기말고사 시즌인데 중간고사 때 이랬던 애들이 기말고사 때 이렇게 큰 점수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인데 저한테 이제 1학년 때 2등급, 3등급 친구가 이제 2학년 중간고사 바로 1등 올라왔고, 그리고 너무 좀 점수가 아슬아슬해서 요번 기말고사는 확실한 1등급으로 올리는 그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제 수업은 일단 중학교에서 배운 문제풀이를 좀 개선을 시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하셔야 돼요, 어머니들. 예비 고1 때 하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4월 올라가서 이걸 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개념과 필요한 개념만 가르치고 있고 질문에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의 효율적인 스킬은 뒤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 첫 번째 중학교에서 배운 문제풀이 개선은 이게 다들 알고 계시는 피타고라스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중학교에서는 이제 빗변 제곱이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빗변 5 넣고 밑변 4 넣고 높이 h를 넣어서 이 식을 풀어서 h를 구합니다. 중학교 때는 이 피타고라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지만 고등부에서는 피타고라스 물어보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요 4제곱만 이렇게 넘겨서 이항을 시켜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5제곱 빼기 4제곱을 25 빼기 16으로 푸는 게 아니라 5 더하기 4 곱하기 5 마이너스 4, 그래서 9 곱하기 1로 좀 쉽게 숫자를 좀 낮춰서 푸는 그런 연습, 그런 풀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정확한 개념과 필요한 개념과는 제가 예를 들면 어머니들 스마트폰을 처음 사셨을 때 설명서를 1쪽부터 끝쪽까지 정복하지 않습니다. 당장 핸드폰 켜보고 패턴도 풀어보고 이것저것 다운받아 보면서 체화를 하죠. 네, 수학도 그래야 됩니다. 맨날 개념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머니들. 개념보다는 문제풀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모든 수학 시험지는 개념을 물어보지 않아요. 다 문제를 풀고 답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애들이 쌤 저 개념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막상 그런 애들 제가 이거 뭐야, 부등식 뭐야, 경우일수 뭐야, 수열 뭐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다들 대답합니다. 네, 다들 대답하는데 그럼 그 친구는 뭐가 문제냐? 예를 들어서 셀이라는 교재를 보면 단원이 분류되어 있고 그 소단원 안에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형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4번. 선생님 저 개념 모르겠어요 하는 애들은 보통 이 유형별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다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유형별로 맞는 문제 풀이 법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개념 중요하죠. 하지만 문제풀이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념 3대 문제풀이 7로 3대 7 비율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가면 이게 한 2대 8, 1대 9까지 문제풀이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질문의 자유로운 분위기, 이제 뭐 문자나 카톡으로 질문을 하고, 이건 저의 이제 항상 내세우는 말인데, 모르니까 학원에 다닌다가 저는 항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질문할 게 없으면 학원 안 다녀도 되죠.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학원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질문 나온 모든 문항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질문을 받아주고 있어서 정말 질문만큼은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 효율적인 스킬은 요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간 기말고사, 요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왼쪽에 보시는 게 해설지 풀이입니다. 한 A4 한쪽 분량인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두 줄로 요약해서 풉니다. 1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풀이고 그 1번의 풀이가 윗줄입니다. 그리고 2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인데 그 밑에 줄이 2번 풀입니다. 네.
이게 대진표로 분할 분배로 푸는 문제인데 분할 분배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유행했던 문제예요. 요즘에는 분할 분배 잘 안 풉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를 해서 중복되는 만큼 나누는 느낌으로 푸는 게 애들이 더 받아들이기 쉽고 그리고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진표를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제 애들은 대진표를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인데 22번이면 공통과목, 그러니까 대수랑 미적분 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수열 귀납법인데 자, 해설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한쪽 분량인데 저는 딱 간단하게 풉니다. 요거는 스킬이 아니라 풀이의 간결화가 아니라 이게 아까 제가 말하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귀납법 문제를 귀납법으로 풀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열과 조합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간단하고 더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저랑 계속 이렇게 문제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요겁니다. 네. 자, 그럼 저 관리는 어떻게 하냐? 기출을 일단 다양하게 풀립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감 있는 시험 분위기가 조성이 되게 좋아서 OMR도 직접 학교별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저의 신조는 이렇습니다.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려면 공을 정말 많이 쳐야 됩니다.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야죠. 하지만 수학 시험을 잘 보려면 수학 시험을 많이 봐야 합니다. 왜? OMR 체크도 실수하고요. 그 시간 안에 문제 푸는 능력도 애들이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와 수학 시험은 같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기출은 많이 풀어본 애가 잘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기출은 되게 다양하고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은 제가 고등부는 5단계로 나눠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기초, 2단계는 기본, 3단계부터는 조금 어려운데 5등급제로 바뀌고 나서 이 금방이나 일반고들은 한 3단계 정도만 가도, 그러니까 3단계 문제를 80점 정도로 맞으면 한 1등급은 안전합니다. 대지고 같은 경우는 한 4단계 정도까지는 가야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비고를 이번에 개강되는 수업은 겨울방학까지는 이렇게 5단계 클리닉보다는 수업이 끝나고 한 30, 40분 정도 쪽지 시험으로 클리닉을 만들어서 단계가 아닌 정말 내가 이 단어를 정확히 알고 있냐 그런 문제들로 제가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답 관리는 제가 좀 집요하게 합니다. 보이다시피 애들별로 오답 문제가 달라요. 이거는 뭐냐? 앞에 있던 기출, 이건 수업 시간에 본 기출, 그리고 클리닉 시간에 봤던 문제들, 틀렸던 것들이 다 애들별로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누적 관리입니다. 맞출 때까지 매주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30문제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150문제, 심하면 200문제까지 가는데 그렇게 가면 제가 또 나를 하루 잡아서 불러서 오답 문제를 통과하거나 그런 식으로 오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숙제와 시험 등록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제가 사용하는 사이트인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머니들이 볼 화면이 요 화면이 보입니다. 네, 요 화면이 보여서 숙제를 안 하거나 밀린 게 있으면 이렇게 확인하기 바로 뜨고요. 그리고 나서 누적 성적표, 우리 아이가 뭘 받고 여태까지 뭘 했고, 그리고 기출 테스트 보고 숙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게 뜨고, 그리고 나서 요 앞에가 이제 출석 상태입니다. 현장이 제시하는 거고, 지각, 결석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차시 하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숙제가 다 돼 있고, 그리고 기출 테스트 이렇게 받고, 전체적인 이거 본 기출 전체 몇 명이고 이런 게 다 통계적으로 뜹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제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항들 전체 문항이 다 떠서 애들과 어머니들이 이런 거를 수시로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문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 보고 싶을 때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제 후기는 선배들이 추천해준 건데 이제 이 친구는 배지로 졸업생입니다. 네, 실전 확률 100% 꿀팁들을 이용해서 수학을 좀 활용한 편이고, 그리고 수학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풀이 시간을 매우 단축시킵니다. 네, 제가 그런 수업을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광문고 학생인데 이 친구는 워낙 좀 원래 하던 친구인데 이제 복잡한 이론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풀어주는 게 점이다. 그리고 수학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주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배제고 학생인데 자, 이 질문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대답해 주신다. 네,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도 잡히게 되어 정말 만족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바라는 게 요겁니다. 학생들이 누구의 강요를 받지 않고 스스로 공부를 찾아서 하는, 그렇게 바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들 숙제를 안 해오면 남기는 거를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숙제를 안 해서 남기면 그게 무서워서 해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남네? 그러면 난 그냥 하루가 사면 돼 로 바뀝니다. 그래서 애는 그냥 숙제를 계속 안 해오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숙제라는 거는 홈워크입니다. 집에서 내가 내준 숙제를 정말 고민을 한 다음에 질문할 거를 가져와서 질문을 했을 때 매우 효과적인 겁니다. 근데 숙제를 안 해오면 제 오답 설명 먼저 듣고 나서 그냥 좀 있다가 몇 시간 뒤에 그냥 그거 암기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숙제를 안 해도 어떻게 하냐? 안 남깁니다, 어머니들. 애들 생각보다 남기는 거 안 싫어해요. 오히려 집에 늦게 들어가서 좋아하는 애도 있습니다. 애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 주말에 일찍 부르는 겁니다. 네. 아니면 방학 때 다음 날 일찍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때는 보통 숙제를 안 해오면 다음 날 아침 9시에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학기 중에는 주말 아침 9시쯤에 불러서 숙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애들이 싫어하는 걸 해야지 무작정 남기다 보면 애들이 숙제를 안 하는 습관이 더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국문고 학생인데 좀 잘 못하는 친구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랑 함께 해서 수학에 자신감도 심어줬고, 그리고 수학 과목 성적 향상은 물론 학습 태도 타과목 성적까지 함께 상승하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요번에 서울대 붙은 친구인데 배제고에서 5등급, 1학년 2학기 때 저한테 9등급제 기준으로 5등급으로 왔는데 2등급까지 제가 올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정시로 바꿔서 저한테 미적을 배운 후 수능 미적 100점을 받아서 서울대 예전에 하나님 다 합격을 했는데, 저는 여기를 좀 추천했는데 애들은 이제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 말씀은 그래도 서울대잖니 해서 서울대에 합격한 친구입니다. 자, 제가 올해 가장 좋아하는 이제 카카오톡 받은 후기였는데, 학부님이 주신 건데, 이 친구는 이제 광문고치 현재 고3으로 6땡땡 학생인데 저한테 처음 왔을 때 1학년 2학기 5등급이었어요. 9등급제. 근데 이제 중간고사를 받고 와서 저한테 이제 기말고사 동안 한 2달 동안 저랑 격주로 싸웠습니다. 한 주 클리닉 오면 안 온대고, 그 다음 주 그럼 또 안 옵니다. 그럼 이제 혼내고, 그럼 또 오고 또 안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기말고사 3등급을 올렸어요. 했더니 얘가 뭔가 좀 깨달았는지 겨울방학 동안 조금씩 열심히 하더니 고등학교 2학년 3월달부터 고등학교 3학년 6월달까지 1년 반 동안 제 숙제를 안 한 적이 5번 손에 꼽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정말 고등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 5, 1등급입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수학만큼은 중간기말 총 10번의 시험이 다 1등급, 10%가 아닌 4% 1등급이 받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에 감사하다고 보내주신 건데, 제가 또 이거를 왜 올려놨냐, 애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안 해서 정시를 가게 됐는데 후회하더라고요. 저랑 이제 고3 마지막에 인사할 때 선생님을 조금만 더 빨리 만났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머니들은 이 친구보다 1년 더 빨리 저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제 시간표와 커리큘럼은 이제 저는 화목토 개강인데 그 월수금이 비어서 월수금 이제 성훈쌤이 개강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화목토 개강입니다. 자,
커리큘럼은 일단 공통수업 1부터 합니다. 네, 공통수업 1부터 해서 이렇게 그럼 여기 고1학기 중간고사가 몇몇 특정 학교 제외하고는 2차 함수까지가 고등학교의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차 함수 나가고 나서 그 주 주말에는 꼭 중간고사 기출시험을 하나 풀 예정이고, 그래서 또 기말고사 가서 마지막에 또 풀 예정이고, 그러다 보면 중등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2주 하고 한 해 직후하고, 근데 이제 중간고사를 안 보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중간고사를 안 보더라도 기말고사 전범위를 봐야 되는데 그 기말고사 동안 전범위를 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앞부분 하고 그 뒤에 기말고사 뒷부분 해서 그런 식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자,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원래 공통수학 2를 할 차례인데, 공통수학 2가 원래 평면좌표 먼저인데 제가 일부러 순서를 좀 바꿔서 집합 명제 먼저 나가고, 이유는 뭐냐면 중등 내신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형보다 집합 문제가 더 쉬운데 중간고사 끝나고 몇 주 안 돼서 다시 기말고사 대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몇 주 동안 이 도형을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좀 무난한, 좀 편안한 집합과 명제 먼저 배우고 그다음 중등 내신에서 기말고사 마무리 지으면 이제 진정한 고등학생이니까 도형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 2월에는 다른 과목 나면 다시 공통수학원으로 돌아와서 실전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 풀이 위주로 준비를 막 하고, 특강으로는 이제 대수 2학년 1학기 과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설명이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